안녕하세요. 최석근의 패션 니즈로그 2.0. 네,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 이제 여러 가지 패션의 주제들 중에서 트렌드를 센싱하는 나만의 마케팅 리서치 필살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만들어내야 되는 그 방향과 관점, 시선,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조금 더 도식화해서 로직과 컨셉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작아져야 되겠죠? 네, 작아졌습니다. AI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마켓 리서치 필살기의 프로세스랑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입니다. 마켓 리서치란 자, 일단 우리가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마켓 리서치는 지금밖에 할 수 없죠. 자, 지금 마켓 안에서 어떤 아이템, 어떤 스타일링 혹은 어떤 테마가 인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죠. 다음에 트렌드가 될 만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징후 확대 피크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정리하는 걸 말하고요. 이 징후 확대 피크 개념을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위클리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템플릿을 통해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기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고 체계하는 과정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속한 그 브랜드와 비교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락된 아이템이 있다라든가 부족한 스타일이 있다라든가 혹은 넥스트 트렌드는 이게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파인딩하고 찾아내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마켓 리서치의 핵심이고요. 마켓 리서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드 리서치, 매장 리서치, 잡지나 웹 정보 수집. 필드 리서치는 정적인 마켓 리서치라고 해요. 정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조사를 하는 리서치하는 나는 가만히 있고 리서치의 대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즉 보시다시피 대부분 현장에서 고객들의 착장을 조사하는 것이 필드 리서치예요. 고객들은 계속 움직이죠. 전화 한 자리에 앉아 있고 이거를 2박 3일 동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신촌의 현대백화점 뒤에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디카, 그때 예전에는 디카 시절이죠. 디카로 해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루 종일 몇 시간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 3일 정도를 찍으면 수천, 수만 장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진들을 다 출력해요. 출력해서 비슷한 것끼리 막 나눠서 조합을 만들어요. 내가 몇 그룹으로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사진을 보고 그 고객들의 사진에서 유사한 것들을 묶다 보면 더 이상 이게 묶이지 않는 수준들이 나와요. 그게 10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묶어가지고 걔네들을 정리해보면 이제 현재 상태의 고객들이 뭘 선호하고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가 보이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얻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매장 리서치는 동적인 리서치예요. 그래서 매장들은 가만히 있죠.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리서치하는 제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백화점이건 몰이건 뭐 가두점이건 간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제가 반복하죠. 나는 계속 움직이고 리서치의 대상들은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리서치라고 하면서 이제 각 매장별로 어떤 걸 지금 밀고 있고 어떤 게 잘 팔리고 있고 어떤 게 고객 반응이 좋은지를 보는 게 바로 매장 리서치. 세 번째로 잡지랑 웹 정보 수집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이제 매거진도 다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매거진화 됐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손품이라고 하죠. 클릭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많은 브랜드 사이트부터 해서 이커머스 사이트, 오픈마켓, 뭐 브랜드몰 다 들어가 보면서 어떤 것들이 보이고 어떤 것들이 지금 인기 있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행위, 액티비티 자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세 가지들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템플릿이 필요해요. 템플릿을 가지고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알고 휘발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내 거가 되기 힘들어요. 내가 오늘 본 거의 7, 80%는 일주일 내에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필드 리서치나 매장 리서치의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것. 그러면서도 내가 이 결과를 내가 하고 있는 담당 업무에 직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식으로 내용이 잘 만들어져야만 리서치가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해 본 결과 매주는 쉽지 않아요. 매주는 쉽지 않고 필드 리서치나 매장 리서치를 2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매장 리서치하고 다음 주에 필드에서 고객들의 착장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처음에 제대로 많이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지만 그거보다는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딱 1시간씩만. 그래서 일주일에 딱 1시간 막힌 매장 리서치하고 그 다음 주에 필드 리서치 1시간 딱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하다 보면 동일한 시간대에 보는 양과 넓이가 점점 넓어집니다.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해서 격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또 한 번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월이에요. 월에 한 번씩 그 조사한 매장과 필드의 리서치 내용들을 사진을 잘 고르고 메모한 것들을 골라서 하나의 표로 트렌드의 변화를 감지해 볼 수 있는 표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저 이전 영상에서 트렌드를 뭐에 비유했죠? 씨앗에 비유했죠.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점점 땅이 올라오면서 떡잎이 생기고 나뭇잎이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그러다가 꽃봉오리가 터지면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천지 빼까리로 그냥 만발 쫙 피크치고 그 다음에 결국 꽃은 시들게 돼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게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렌드를 씨앗에 비유해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씨앗에서 싹이 될 가능성을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성장을 마켓단에서 검증하는 게 바로 마켓 리서치의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 이게 땅 밑이고 이게 땅 위. 자, 땅 밑에 이제 씨앗들이 있을 때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어떤 게 싹이 날지 안 날지. 떡잎도 나지 않고 그냥 땅속에서 죽어가는 씨앗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트렌드도 많거든요. 대부분 이런 거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디 가요? 여기 피라미드 비종이나 삐띠어모 같은 이제 패션 전문가들은 미리 먼저 알기 위해서 6개월, 1년 전에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비행기값 내고 샘플 사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왜? 트렌드를 미리 알아야 그거를 준비할 기획 시간, 디자인 시간, 소싱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가서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땅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이 씨앗들의 떡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씨앗들이 올라온 것들이 떡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해외, 국내의 유명한 컬렉션들이에요. 리딩 브랜드들의 컬렉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게 뜰려나 보다. 그리고 많은 컬렉션과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센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우 감도가 높은 편집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 떡잎이 점점 커지고 나뭇잎과 잎사귀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럼 이거 진짜 뜰려는 것 같은데라는 게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러다가 어딜 가든 보이는 게 바로 이 피크를 치는 꽃이 만발했을 때죠.
수년 전에 롱패딩, 그 다음에 롱패딩 다음에 숏패딩, 숏패딩이 또 세분화돼서 유광, 무광, 킬팅, 칼라 뭐 여러 가지로 막 세분화돼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러한 피크 때 꽃이 만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SS로 이게 또 연결돼서 기장이 짧은 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겨울에 숏패딩이 뭘로 갔어요? 바시티 점퍼나 스테디움 점퍼나 이런 그 유니폼 점퍼나 이런 걸로 해서 기장이 짧으면서 그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시즌을 넘나들면서 초월해서 트렌드로 지나갔죠. 그런 것들이 계속 꽃이 피는 거고 결국은 그러다가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바로 그래서 트렌드를 씨앗이 성장해서 꽃이 돼서 만발했다가 지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트렌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 내가 본 이거, 내가 본 메모가 지금 이 트렌드의 전체 곡선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내가 메모를 해놓고 기록했다가 얘를 다시 활용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트렌드를 제대로 센싱할 수 있는 인사이트랑 능력이 관점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징후 요소, 징후, 트렌드가 될 징후가 보여. 그러다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피크를 쳤다가 마지막에 소실되고 소멸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징후 확대 피크 요 도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때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별로 격주로 제가 필드 리서치와 매장 리서치를 번갈아 가면서 1시간 정도씩만 짧게 왜냐면 길게 오래 할 거니까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짧게 하시면서 기록을 효과적인 템플릿에 남겨서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거를 다시 이런 트렌드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에 다시 한번 월에 한 번씩 재정리를 해서 얘를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이제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중에서 지금 징후 요소에 있는 이런 요소가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는 게 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객관성을 높이면서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마켓 리서치의 핵심적인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죠. 바로 하수는 트렌드를 잡으러 나가지만 찾고 보러 나가지만 고수는 어떻게 한다? 본인만의 가설을 먼저 세우고 확인하러 수정하고 검증하러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마켓 리서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하시던 부분들을 조금 이런 것들 반영해서 좀 보완하시면 여러분들도 곧 금방 뛰어난 마켓 인사이트, 인텔리전스를 가지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과거에 수년간 회사에서 직접 했었고 시행하고 변화 관리하면서 적용했던 거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반영해 보시길 바라고 이외에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인 템플릿 활용하는 방법, 적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또 강의나 컨설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제가 공유를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